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재건축 규제 여파로 서울 강남권에서 리모델링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달 중 반포 푸르지오와 잠실 현대, 대치 2 등이 조합 설립 총회와 조합 설립 인가 추진, 시공사 선정 등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의 수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3억에서 6억 원대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실거래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5%를 눈앞에 두면서 주택 실수요자인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사실상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의 경계가 희미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진행 중인 월세화 전환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물건도 쓰면 쓸수록 달아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무뎌진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주는 기쁨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주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은 아무리 주고 또 줘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더디게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주는 기쁨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 연구 결과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신가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에 대한 해결책 매일매일 드리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어하는 저희 전문가들 보면 이 연구 결과가 정말 좀 맞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도 저희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한 부동산 고민 해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아낌없이 드리는 해결책 받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는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오늘도 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눈길에 사고는 없으셨는지 조금은 걱정되는데요.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관한 생각하시면 마음만은 뜨거워지실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열정적인 고민 해결 함께 해볼게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고요.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또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제 설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요럴 때 뭐 마음 심란해지시면서 뭐 또 친지들 모였을 때 서로 얘기하면서 뭐 부동산 자산이 늘어났느니 어쩌니 하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위축되는 그런 어떤 좀 속상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시려면요. 항상 준비한 자세로 부동산 너 와봐라. 내가 아주 멋있게 사줄게 라는 마음으로 일단 자금적으로 준비가 좀 되시면서 모든 걸 좀 아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하면서 건강 챙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를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또 일단 부동산적으로 여유는 없더라도 지식적으로 풍부하면요. 또 남한테 또 떠들 수 있는 그런 또 지식도 있으니까 그런 자랑도 해보실 수 있는 실력이 될 겁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네요. 정말 다음 주 주말이면 본격적으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번 설 명절 연휴는 뭐 그렇게 좀 예전처럼 기다려지는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함께 만나서 즐겁게 대화할 대화거리가 조금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부동산 투자라도 잘해서 뭔가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눌 게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셔서 지금 마음이 조금 무거우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 부동산 투자 계획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73번 무료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대림동에 있는 네. 성모병원 신관 근처에 있는 다세대를 하나 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쪽에 뭐 신안산선도 개통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네. 예,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또 소장님이 예전에 저를 상담해 주셨는데 네. 예,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아. 소장님한테 신뢰가 가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이렇게 투자 계획 세우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전화 주시면 저희도 정말 뿌듯한데요. 한 번 더 그런 성공하실 수 있도록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네네. 말씀 주신 게 영등포 대림동에 이 성모병원 신관 근처라고만 말씀 주셨는데 혹시 정확한 주소도 알고 계세요? 아니, 또 제가 주소까지 말하면 막 조금 또 그래서. 전화가 많이 가서, 예, 또 알겠습니다. 제가 못 산 경우가 한 번 있어서, 네. 네네. 우선은 비밀로 숨겨두고 그럼 그 아, 근처를 네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할 네네.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다세대 주택의 향후 전망 한번 소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방송 너무 잘 반갑습니다. 보고 있고요. 네. 예전에 한 번 뵀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이번에도 좀 상담 받고 하나 네.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상당히 기분 좋은 전화인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광고거든요. 네. 제 가치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드려요, 항상. 네. 네네. 아, 거기 뭐 신안산선도 온다고 그러고 네네. 개통이 된다고 그러고 뭐 부동산에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소장님 옛날에 한번 제가 상담받고 네. 예, 잘 또 투자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전화 드린 거예요. 네. 네, 네. 잘 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제가 더 성의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한강 성심병원 신관이면 여기 대림중학교라든가 요 신대림 초등학교 이렇게 그 대림 성모병원 근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이쪽에 요 타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지역이 임장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 가갖고 부동산도 좀 가보시고 해서 임장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결정하시기에는 조금 그래도 미흡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쪽 지역이 너무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지역을 저평가돼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뭐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이쪽에 흔히 말하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잖아요. 우리 중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 대림타운 이쪽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께서 굉장히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괜히 뭐 다른 나라 분들을 제가 뭐 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 일단 정서적으로 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미리 먼저 걱정을 하면서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선입관이 좀 생기다 보니까 투자를 아무래도 좀 꺼리시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도 그러다 그런 보니까 부분이 가격 조금, 자체가 영등포구에 위치한 거지만 영등포구 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가격이 낮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영등포가 앞으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할 텐데 특히나 이쪽 대림동이라든가 이쪽 부분으로도 발전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좀 선구자의 입장으로서 가게 되면 네. 훨씬 좀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더 기대 수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나 다행인 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혹시 TV 보고 계십니까? 네네. 여기 대림 사거리가 있는데요. 그 대림 사거리를
이렇게 열십자로 나눠서 그 서남단 쪽, 즉 그 대림역이 있습니다. 2호선. 네. 이 대림역 부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있는 곳이 우리 중국인들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흔히 말하는 조금 꺼려지는 밤에 들어가기가 좀 겁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쪽은 이쪽 네네. 그 뭐 차이나타운이라고 할까요? 외국 분들이 거주 많이 하시는 이쪽 지역 내에서도 네네.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네. 1순위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분들의 특성상 어떤 네. 타운을 형성해서 거주하는 거를 선호하지 막 중구난방으로 지역 자체를 확산해서 그렇게 거주 지역을 선택하지를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중국인들이라든가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1차적으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그러니까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그 대림동 그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그 타운 내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걸로 보면 서울로 치면 강남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 이쪽 지역,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네, 별로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네, 말씀하신 빨간 간판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위쪽에 신축 아파트가 이편한 세상이 들어갔고요. 네. 또 앞쪽으로 보시면 우성 아파트들이 이제 그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질비합니다. 네. 거기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외국인들하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하고 교육을 접하는 것보다 한국 분들하고 접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타운 내에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거주 그러니까 1순위로 손꼽는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시는 성심병원 그 신관 주변으로 네.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쪽이 지하철역이 없었어요. 접근성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네. 대림역 쪽이라든가 저 위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안산선역이 있잖아요. 네. 이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이 24년 예정인데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교통이 굉장히 좀 불편했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앞에 초역세권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저평가됐던 두 가지의 요인이 바로 그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거고요. 장점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네. 지금 이제 서울시의 주거 공급 대책이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기대해 볼 만한 게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이런 쪽으로 보는 거고 또 서울시에서 마치 공공 재개발의 일환으로 해갖고 서울 신속통합 그 재개발이라고 오세훈식 재개발이라고 해서 명명한 것처럼 네.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또 모아주택이라는 거를 이번에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재개발보다 노후도라든가 면적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신축이어도 괜찮은가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노후도의 우리 집은 신축이지만 다른 집들이 노후주택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바로 여기 또 들어서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것들이 뭐 350m 반경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모아주택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즉 개발의 압력이 좀 높아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향후의 미래 가치가 좀 올라갈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쪽 지역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특성상 이 지역을 벗어나기를 꺼려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임대 수요가 분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임대가의 상승을 통해서 네. 매매가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임대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7월 이후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분들이 이제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세 계약들을 다시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전세금의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런 역세권을 앞에 둔 굉장히 좀 대림동 쪽에서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보신 이 상강 성심병원 신관 쪽으로 이 근처 네. 쪽으로 해서 네. 일차적으로 대림동 내에서는 이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해갖고 전세금이 가장 먼저 오를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호재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서울시의 주거 공급 대책이 되겠죠. 이렇게 네. 노후도라든가 또 역세권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모아주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 압력은 높아질 거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보유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사실은 네네. 이제는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들어가셔야 될 때예요. 아, 네. 너무 재다가 돌다리 두드리다가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너무 두드리지 마시고 네.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네.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도 뭐 충분히 네. 기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소장님 말씀 듣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정말 주는 즐거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줘서 우리도 행복해진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또 받게 되는데요. 한번 성공 투자하셨던 경험 토대로 이번에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중간중간 어려운 일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합니다.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부동산 무료 고민 상담 전화니까요. 여러분도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 현재 서울 상도동에요. 네, 건영 약수 맨션이 하나 있고요. 네, 남양주 진접 금강로 1005-16에 구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기와집. 네, 현재는 여기 남양주 진접 구가옥에서 살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고 네. 서울 집은 저희 큰딸이 거주하고 있고요. 아, 네. 명의는 우리 다 시청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현재 약수 맨션은 재건축 추진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남양주 진접에 있는 거는 지금 왕숙 신도시, 네, 삼기 신도시 네, 왕숙지구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저희 집이. 네, 그래서 이것도 보유하는 게 나을 건지 네, 현재 1가구 2주 되어가지고 네. 조금 고민되실 것 어떤 걸 같아요. 먼저 파는 게 좋을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시적인 상황은 아니시고 그냥 2주택 상황이신 거죠? 네, 네, 우선 거주하시고 계시는 집은 남양주 진접읍의 금남로 1005-16 이거 단독주택인가요? 예, 금강로. 금광로 네, 예, 1005-16 금강로 1016 단독주택. 네,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네. 왕숙신도시 바로 근처라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동작구 상도동의 건영 약수 맨션은 보유하시면서 지금 따님께 좀 이렇게 세를 주시는 것처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약수맨션 B동입니다. B동.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건축 추진 중이다 보니 역시나 이것도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1가구 2주택 상황이라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망에 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소장님과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2주택을 갖고 두 개의 주택을 갖고 계시네요. 네네. 전망을 먼저 각각의 주택을 보면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건영 약수는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쪽이 재건축에 대한 추진력이 굉장히 좀 낮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세대수도 적고, 그러니까 면적도 적고, 그리고 교통적으로도 해서 그러니까 일단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예. 거기에 중층이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동을 걸 수 있는 그 힘이 좀 약했었는데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예. 여기가 이제 서부선 경전철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서부선 경전철이 들어가면 우리 바로 앞에가 지하철역이 되는 거예요. 예, 약수 맨션역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전철역 이름까지도 우리 아파트 이름을
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초역세권에 대한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과거의 재건축 사업성을 따질 때하고 역세권에 초역세권에 입지가 된다라고 하면 네,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해갖고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네. 용적률을 좀 상향 조정 받을 수가 있어요. 용적률이요. 네, 그런 쪽에 하나 호재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파트 분양을 책정을 할 때 네. 분양 가격을 책정할 때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하고 저기 뭐 비역세권 아파트 분양가하고 어디가 당연히 높겠습니까? 역세권 아파트가 높겠죠? 예. 그러다 저기 보니까 바로 분양- 근데 네. 역 이름도 건영 약수 멘션역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체를 높이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좀 개선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 아파트들이 중대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작더라도 세대당 대지 지분이 높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재건축을 조합을 구성하셔가지고 재건축을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사업성은 나오니까 요 건영 약수 아파트는 약수 맨션은 그냥 보유하시는 거 의견을 드리겠고요. 네네. 남양주 진접에 이제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단층이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여기가 아까 제가 지도로 주소를 알려주셔서 보니까 왕숙 신도시 맞은편이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신도시 있잖아요. 네, 신도시 안에 포함된 게 아니라 신도시 이제 외곽 쪽에 위치해 있는 이런 단독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47번 국도 도로변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신도시 타운 내 경계선이 아닌 그런 게 그 외곽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들은요. 네. 상승하는 여력이 굉장히 좀 빈약해요. 예. 왜냐하면 신도시를 꾸릴 때요. 네. 신도시를 크게 만들 때 그 신도시 타운 내에다가 또 단독주택 타운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이주 단지라고 하겠죠. 네. 거기에 원래 토지 소유자분들, 이주민들을 위한 그 대책 마련을 해서 단독주택 필지를 예쁘게 정리를 해갖고 쫙 꾸려놓거든요. 네. 그쪽이 먼저 혜택을 당연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먼저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상도동에 있는 요 건영 약수 맨션은 끝까지 가져가시고요. 네네. 진접에 있는 단독주택은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매도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남양주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얘는 2주택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잠깐만 제가 짚어드리면 네네. 지금 얘 단독주택은 연수는 상관이 없고요. 한 60년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연식은 상관이 없고 매수할 때 얼마 매수하셨어요? 2억 3천이요. 2억 3천에 매수하셨고 예. 혹시 부동산에 혹시 호가 아세요? 요즘 얼마에 거래되는지? 며칠 전에 계약 6억에 시작한 걸 네네. 대충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네. 그래서 제가 캔슬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당연히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네. 2억 3천이고 지금 2주택이시니까 어차피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는 상관이 없으시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공동명의를 해놨습니다. 이 집은. 네, 그거는 뭐 양도할 때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양도 차익 자체가 3억 7천이 잡히네요. 예. 3억 7천? 네, 맞네요. 그러면 2주택인 상황이니까 네. 세율이 제가 뭐 세세한 건 다 치우고 큰 숫자로만 한번 따져 볼게요. 예. 그러면 세율이 중과 20% 잡혀서 60%가 잡히니까요. 6, 7, 2, 42, 6, 38, 2억 2천. 예. 2억 2천의 양도세가 잡히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누진공제 한 2,500만 원 뺀다라고 해도 2억 정도를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충. 예. 그런데 요거를 예. 어차피 지금 1층 단층이잖아요. 단층 주택이잖아요. 오래된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매수하시는 사람은 이 집을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갖고 새로 지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멸시를 해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멸시요? 같아요.
멸실이요? 멸실을 하게 되면 예. 중과세가 잡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그러면 3억 7천 똑같은 양도 차익이 잡히는데 예. 세율이 40%로 떨어져요. 아, 40%요? 네, 그러면 47, 28, 43, 12, 1억 4천 정도인데 거기에 그 누진공제 또 빠지니까 얘는 한 1억 2천 정도 잡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해도 8천 정도가 우리 시청자님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아, 예. 뭐 한 2천, 뭐 한 1,000만 원 들여서 멸실을 한다라고 해도 네네. 몇 천만 원이 더 남는 거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예. 하나 팁을 더 드리면 만약에 취득하시는 분이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무주택인데 예. 우리 집을 사갖고 새로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라면 예. 그분하고 계약서 쓸 때 예. 계약서 특약 사항에다가 예. 잔금 전에 멸실해서 양도하겠다라는 특약을 달아놓으시면 돼요. 아, 예. 그러면 취득하는 사람도 무주택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1주택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럼 그분 상황에서는 1.3% 지방세, 농특세 다 합쳐서 1.3%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그렇지 않으면 예. 그냥 멸실을 해놓고 넘기게 되면 4.6%의 취득세를 물어야 돼요. 아. 우리 집을 사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우리 시청자님은 팔 때 2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해 주는 거예요. 그러네, 오히려 세이브 해주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매수하는 사람이 좋아하겠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웃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주 단독주택은 예. 일단은 멸실해서 매도하시는 게 멸실을 해놓고 파는 게 낫다라는 소린 거고 네. 취득하는 사람이 무주택자일 때는 이렇게 계약서에다 특약을 달아놓으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건영 그 약수 맨션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쭉 우리가 재건축 이루어질 때까지 또 여기 생길 때까지 쭉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소장님. 네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건요. 지금 만약에 이거는 멸실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멸실해서 팔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지난번에 6억에 계약 쓰려도 안 쓰니까. 네네. 하지 말고 그걸 멸실해서 주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 얘기 들었고요. 네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약수매션이 현재 15억에 만약 팔라고 한다면은 네네. 제가 2억에 구입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현재 15억에 팔으라고 하면은 요걸 이쪽 걸 남양주 걸 멸실해버리고 네네. 그걸 제가 파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재건축 완료 시까지 네. 끌고 가는 게 좋을 건지. 그때 재건축 완료 시에는 현재 이게 46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건축 완료 시까지 갔을 때 그 아파트를 차지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은 15억 정도에 파는 게 나을 건지. 금전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약수맨션을 팔고 어디 지금 내가 딴 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지금도 차익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지만 네. 재건축이 해갖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시점보다 네. 그 서부선 경전철이 깔리는 시기가 더 빨리 올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역세권에 바로 우리 집 앞에 역세권에 어떻게 보면은 역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데 예, 연결될 거래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냥 끝까지 갖고 가시라고 매도하지 말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전문가와 이야기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꿀팁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두 개 중에 먼저 거주하고 계시는 남양주의 단독주택을 매도하시기 전에 그 멸실에 대한 특약을 꼭 작성하고 계약하라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쭉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 함께 세워보세요.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전문가의 시각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저는 지금 수원 장안구 정자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네. 지금 매도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해서 네.
집이 좀 그 평수가 큰 것 같아가지고 둘이 살기에 알겠습니다. 좀 옮겨볼까 했어요. 네, 수원 정자동에 어떤 곳에 좀 거주하실까요? SK 하나 아파트요. 네, SK 하나아파트 40평형대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39평이요. 39평에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에 조금 집을 줄여보면서 그래도 또 투자 가치가 더 높은 곳으로 이사해 보면 어떨까 보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금 예, 예. 거주하고 있는 집의 향후 전망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그 청솔마을에 있는 거 대평고등학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SK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궁금하신 건 얘를 매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네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루하지 않게 저는 매도. 왜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예, 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쪽 지역의 특색이 그래요. 여기 아파트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예, 예. 매매가의 변동 폭이 거의 없었어요. 2020년 초까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39평이면은 그러니까 4억 중반, 4억 5천 전후로 해갖고 계속 2020년 초까지 달려왔거든요. 그 가격이. 예, 예.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2020년대 들어서 3, 4분기, 그러니까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하면서 그러니까 4월부터 작년 한 해 거의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뛴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차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입주한 지 한 20년 차가 됐잖아요. 예, 예. 얘네들이 월드컵 때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예. 그러면 2002년에 입주했으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20년 차 아파트란 말이죠. 원래 20년 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10년까지는 거의 신축 대우를 받아서 굉장히 금액 자체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25년 차가 넘어가서 30년 차 언급이 되면 이게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예. 그래서 흔히 15년 차에서 20년 차를 방송 중에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똥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아파트 생애 주기로 봤을 때 15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를 그러니까 25년까지를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20년 차 아파트를 굉장히 좀 상승 여력이 약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얘가 앞으로 어떻게 내달릴 거냐를 보려고 하면은요. 전세금의 변화를 좀 보시면 돼요. 이 전세 금액 같은 경우가 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전세금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또 듣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이 아파트는 전세금 상승을 통해서 매매가가 상승하는 아파트의 유형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임대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냥 임대 수요가 안정적으로 계속 요걸로 흐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여파가 조금은 딸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20년 차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이 주변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냐 하면 이 화서역에 대한 호재 있잖아요. 예, 예. 여기 신분당선 개통이라든가 저기 위쪽에 GTX 신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서역 앞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또 스타필드요. 신세계에서 하는 네. 스타필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선다라고 해서 요것들이 선 반영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그런 호재들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할 거에는 약해지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요. 무조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요와 공급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이쪽 지역의 수원시의 아파트가 올랐던 것을
뭐 서울에 있는 투자 세력들이 내려와서 그렇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다, 그런 것도 맞지만 일단적으로는 기본적인 상황은 뭐가 됐냐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우리 수원에 공급한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공급량이 떨어졌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시면 이 3년 내에 거의 10,000세대 정도뿐이 공급이 안 돼서, 원래 수원이 120만이거든요, 인구가. 예,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0.5% 때려 넣게 된다면 그래도 1년에 6,000세대씩은 공급이 돼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야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건데 3년 동안 10,000세대 정도 공급이 됐다라고 하면 1년에 3,000세대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10,000세대도 그나마 광교가 많이 차지해 주는 거예요. 광교에서 6,000세대 정도가 들어와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수원시 전체로 본다면 한 4,000세대뿐이 공급이 안 됐던 거라고요. 원래는 1년에 6,000세대씩 공급이 돼줘야 맞는 건데, 그래서 2021년에 공급 자체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가격이 확 뛴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정책과 맞물려서. 예, 예. 그런데 올해부터 2024년까지를 보시면 매해 10,000세대 이상 쭉 공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급 안 돼 왔던 것들이 계속 공급이 팡팡팡팡 터질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신축 아파트들은 그나마 가격 방어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강보합 내지는 소폭의 우상향선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지금 20년 차 아파트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힘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급량에 대해서 떨려나가는 그 가장 마지노선에 있는 아파트가 될 확률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2배 정도의 차이 일단은 먹었으니까 요거 갖고 있다가 신축으로 이쪽에 거주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신축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가격 저항력이 뛰어날 거니까. 그래서 네. 그 공급량이 2024년 이후로는 또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신축이 다시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선에서 요거를 매도하시고, 워낙 살기는 좋지만 우리는 뭐 자식 교육도 이제 정자동 거기 학원 다 끝났으니까 아버님은 교육에 대해서 또 필요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정리를 하시고 일단은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올해 상반기에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찬성입니다. 매도 시기. 요게 점점 지나면은요. 예, 예. 점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내용이 퍼지고 사람들도 생각에 이거 지금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좀 그래도 매도 세력이 아직 확산되지 않았을 때 먼저 매도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 봄 시장이나 예, 예. 늦어도 올 가을 시장 안에는 매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신축 아파트 공급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움직이자 매도 계획 세우자 조언 드렸으니까요. 매도하신 후에 또 새로운 아파트 거주지를 찾으실 때도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고 결정하세요. 저희 나가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저는요, 부천시 중동의 사랑마을, 네, 사랑마을을 2018년 11월 30날 매수를 해가지고요,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신월동, 신월 7동, 1구역, 요번에 신속통합, 네, 그 재개발이 이제 발표된데, 네. 그거를, 12월 2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네.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12월 근데 이제 2일은 당근- 지금 2021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21년. 21년 12월 얼마 안 2일 된. 날. 네, 예,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잔금이, 이달 25일에 아직 잔금 안 치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태라,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네, 전화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계약은 해 놓으신 상황이고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부천 중동의 사랑마을 아파트인데 거기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주택을 하나 더 매수를 하시다 보니 네, 조금 네.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신월 7동 재개발 신속 통합 계획에 포함이 된 1구역에 지금 무언가를 하나 매수를 하신 건데 잔금까지 치러도 될 만한 건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쭉 말을 들어보면서 이제 적어봤는데 궁금하신 건 신속 통합 재개발 구역이 된 게 입주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궁금하신 거네요. 예.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 사랑마을을 네, 저희가 49평이라 조금 커요. 지금 네, 애들이 네, 이제 대학 다니고 둘 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둘이 살면 너무 커서 네, 그거를 갈아타고 싶은데 네, 네, 지금 뭐 재건축 이제 얘기도 연한이 다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안 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나을지. 그리고 네. 그것도 그 신월동 것도요. 네. 만약에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서 재개발이 됐을 때 그거 보고 대처주택이라 그러나 그게 혹시 해당이 될지 사랑마을이 갖고 가면 끝까지 아, 네. 그런 게 궁금해서요. 일단 신월 7동이 재개발이 돼서 대체주택으로 부천 사랑마을을 하는 거는 안 네.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예. 요거 신월 7동 거 계약하실 때 12월 초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 요거 그때 준공 났던 거예요? 준공 안 났던 거예요? 신축이에요? 신축 아니에요. 구축이에요. 구축이에요. 그러면 9월 23일 이전에 준공이 돼 있던 거네요. 오래된 거예요. 한 30년 오래된 된 거예요? 것 같은데. 예. 오래된 거면 무조건 입주권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축하받을 일이죠. 네, 그거 네. 계약할 때는 네. 어떤 그 확정이 안 됐는데 네. 어떻게 그냥 우연히 가서 네. 그냥 구경 갔다가 어떻게 했는데 잘 되신 확정이 된 거고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자체를 12월 초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거든요. 예. 그래서 실거주 아니면 계약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거주 안 하고 새 놓으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계약금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괜찮다고. 아,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입주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축하받을 일인 거고요. 그리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예. 사랑마을 벽산 같은 경우는 이 부천 제가 대형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는 평수 큰 아파트들이 좀 빛을 볼 것 같은데 이 부천 지금 사랑마을 벽산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대가 그렇게 각광받지는 않는 지역이거든요. 듣고 계세요? 근데 살기는 되게 좋아요. 아예 살기는 당연히 좋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금액적으로 수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이거를 뭐 가져간다 뭐 글쎄요. 저는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한번 소장님, 캐주얼하게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신월 7동 거 아직 그 잔금 안 치렀잖아요. 네, 25일 날 치러요. 그러면 1주택이시잖아요. 네. 1주택이시면 좀 매도하시는 것도 근데 너무 촉박하긴 하다. 그죠? 아니 근데 1년 안에 팔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신월동 요거 거를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나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머, 그냥 세율을 그럼 주면은 1년 안에 파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회장님? 들어가셔야지. 거주를 하셔야지. 어머머. 네. 저희는 또 1년 안에 팔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세 기간 만기까지는 유예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은 요 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저는 평형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네. 그러면 요렇게 전화 끊고 다시 전화 주세요. 다음 분 좀 기다리셔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오히려 고민하셨던 투자는 성공적인 투자였지만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 매도 생각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궁금한 내용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 도움 드릴까요? 아, 지금 여기가 진천 선수촌이, 해능 선수촌이 이쪽 진천으로 옮긴 거 아시나요? 아, 네. 네, 거기 바로 길 건너 이제 바로 거기 한 300m 정도 되는데 네. 거기 과수원이 있는데 네. 이제 원래는 처음에 저희가 저 8년 전에 과수원을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농사 짓기가 버거워가지고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골고루 심긴 하는데 네. 요 근래에 이제 고기가 지금 그 아랫집으로 우리 집 번지수 아래로 이제 체육공원이 들어온다고 거기를 매입을 군에서 네.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주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 4월부터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부지를 우리 집으로 우리 그 가수원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포함됐다가.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비켜가고 이제 길 아래로 이제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매도해야 네, 되나 네. 고민되시죠? 그쵸. 지금 말씀 주신 게 충북 진천군인데 네, 저희가 네. 정확한 집원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375의 2번지 혹시 진천군 어떤 데인가요? 진천군 광해원면 해죽 3길 해죽 3길 375의 2번지. 2번지. 네네. 여기에 있는 과수원 용도로 사용하던 걸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으면 예. 가져갈 만한지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네, 여기 태릉 진천 선수촌 옆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요 아래쪽으로 이제 지금 체육센터가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네네. 우리 부지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네. 여기는 그러면 농사 지신다고 했는데 몇 년이나 지셨어요? 요게 2014년도에 샀거든요. 그러면 8년 작용하셨네요. 네네. 그리고 이 근처에 사세요? 서울에 살던 지 저희 남편이 이제 올해 작년 8월에 퇴직을 해서 농사는 그냥 계속 서울에서 왔다 갔다 지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일단 이제 그 8년 작용을 그 요건을 갖춰 놓으시게 되면 네. 그 지나서 이제 8년짜리 작용을 갖추게 되면 1년 내에는 1억까지, 그다음에 5년 내에는 2억까지 양도세 100% 감면되는 건 알고 계시죠?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지방 쪽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요. 네. 토지의 용도도 중요하지만 거기 부지 계획된 그 부지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파트 같은 예를 들어서 이 주변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서 기반 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경계에 있는 땅들은 굉장히 좋아요. 가치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뭐 특별히 어떤 지역 지자체에 있는 무슨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 부지에 편입되지 않으면 크게 호재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뭐 일단 자격 요건 채우셨으면 네. 양도세 100% 감면 받으시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아까 초기에 뭐 이제는 힘이 빠져갖고 농사도 이제 못 지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정리를 해서 좀 더 좋은 투자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갖고 투자는 계시는 어떤 거. 쪽으로 투자를 해요? 땅을 요즘 사면 세금을 많이 내서 그거는 좀 만나서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상담하기가 네, 이렇게 정리하고 전화 끊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네. 네. 네, 말씀 주신 토지는 우선은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매도 빠르게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 투자 궁금하시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무료 전화 통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마련돼 있거든요. 소장님 간략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요렇게 지금도 보셨겠지만 이게 방송 중에 하는 상담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시게 되면 일정 예약하셔서 직접 저하고 마주보고 얼굴 보고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은 선착순 해갖고
솔직히 저도 너무 개인적인 시간이 나질 않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해드리는데 요번에는 설 선물로 해서 10분 해드릴 테니까요. 빨리 끊고 나서 방송 보시면서 계속 빨리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착순 10분이니까 많진 않아요. 얼른 그 기회 잡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무료 대면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는 늘 열어두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